일본 분들 전생의 나의 모습, 우선 여러분들의 전생에 좀 누구였는지, 신분이라든지 또는 사회적 지위, 이런 부분들을 한번 먼저 보자면은, 기존의 어떤 언제 살았든 간에 기존의 그 사회적 틀에서 좀 얽매이지 않는 뭔가 좀 자유로운 느낌이 좀 있으신 분이다. 굉장히 좀 독립적이고 좀 개성 강한 그런 길을 갔을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집단 생활이나 어떤 체계, 또 신분 사회에서 그 틈에 딱 껴있는 어떤 벽돌 같은 느낌보다는 자유로운 영혼의 느낌이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서 나만의 길을 개척하겠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술적인 느낌도 있고 또 탐험가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낭만주의자 이런 에너지들도 있어요. 기사컵 카드 이런 거 나오는 걸 보니까 그래서 음유 시인이라든지 어떤 예술가 이런 것도 어울리고요. 그러면서도 그렇다고 지위가 낮았다 높았다 이런 것보다는 또 말을 탄 기사기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나 어떤 신분사회 속에서 중상위권, 중상위층의 어떤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월드카드가 이제 역방향으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가끔도 말씀을 드리지만 끝에 해당하는 그런 카드기도 하고 끝이면서도 또 새로운 시작에 해당하는 카드인데 뭔가 좀 완성하지 못했던 그런 위대한 꿈 같은 그런 에너지가 여러분들의 전생에 좀 있거든요. 뭔가 정말 큰 작품이나 또는 여러분들만의 어떤 과업이나 그런 대업 같은 것들, 드라마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또는 예술가라고 한다면은 그런 분들 보면 어떤 그 작품 같은 거 있잖아요. 몇 년에 걸쳐서 십몇 년에 걸쳐서 하는 그런 작품들, 이런 것들을 마치 이제 끝마치지 못하고 죽었던 그런 예술가 같은 에너지가 좀 있어요. 완전히 끝냈다면 월드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왔을 텐데 지금 역방향으로 나오기 때문에 뭔가 좀 마무리 지지 못한 어떤 아쉬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현생에서도 뭔가 내가 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 내가 마무리 져야 할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스스로 좀 무의식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있지 않나라고 힌트를 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대한 어떤 열심히 하는 어떤 성실성,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그로 인한 어떤 여러분들의 아픔 같은 것들도 있어요. 5 컵스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5라는 숫자가 혼란과 혼돈, 불완전한 결합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수비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바로 그래도 신기하게 5 컵스 다음에 6컵이 나오잖아요. 수비학적으로 봤을 때 5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5 다음에 바로 6이라는 숫자로 이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내 전생 또는 여러분들의 전생에 있을 때 그 전생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다음에는 뭐로 태어나겠다, 아니면 전생의 삶에서 그 전생은 또 어떤 삶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삶이라는 게 계속 어떤 이어져 가는 그런 느낌도 있고, 또 전생의 어떤 불행이라든지 고통이나 또는 실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이제 나아가는 그런 에너지가 여러분들에게 있었다. 어떤 희망적인 에너지. 지금 좌절되고 지금 혼란스럽고 어렵고 하지만 거기에서 좌절하고 멈추고 하는 게 아니라 다다음으로 또 이어가는 그런 희망과 용기를 가지셨던 분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또 어떤 가족이라든지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또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던 그런 전생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 가족들이랑도 좀 화목하게 지내고 또 주변 사람들과도 조화롭게 지내는 그런 에너지가 여러분들에게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생에서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따뜻하게, 뭔가 형제 자매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가족들도 그렇고 싸움이나 또는 갈등이라든지, 특히나 그런 친지들 간의 경우에는 또 더욱 극단적으로 안 좋아질 경우에는 그렇게 될 경우가 있는데, 우리 일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생에서부터 노력해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생에서도 여러분들이 특히나 친한 관계 같은 경우,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스스로 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지 않을까라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생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여정이 어땠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이렇게 상처받았었던 그런 카드들이 좀 추가적으로 나오고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삶에서 아까 제가 좌절을 하지 않았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실패하더라도 또 다시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7전8기 같은 그런 에너지들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전생이나 지금이나 어떤 정신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허미 카드도 그렇고 나인소드 카드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어떤 직감이나 또는 여러분들만의 길이나 사람들에게 대중적으로 이해받고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만의 길을 갔었던 그런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서 묵묵하게 여러분들의 길을 갔던 그런 전생의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러버스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오고 있는데, 쓰리소드랑 같이 봤을 때는 저는 여러분들이 좀 어떤 비련의 사랑의 경험을 전생에 하지 않았을까. 특히나 이제 예전이니까, 전생이니까 여러분들의 신분의 차이나 또는 사회적인 제약이나 또는 제도적인 어떤 문제, 여러분들의 사랑에는 문제가 없지만 제도나 주변 상황에 의한 사랑의 방해 요인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랑을 좀 드라마나 영화 같은 어떤 비련의 주인공처럼 실패했던 그런 경험이 전생에 있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허미 카드, 여러분들이 그 짝 아니면 어렵다라고 좌절하고 혼자 지내고 그랬던 고독감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의 전생에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여러분들의 고독감이 여러분들의 이 내면의 성장, 그리고 깨달음, 사랑에 대한 더 수준 있는 그런 생각들을 전생에 또 쌓아왔고, 또 그런 전생의 여러분들의 수준이 컴퓨터 리셋하고 다시 시작되는 것처럼 현생에 태어나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랑의 어떤 과거의 지혜나 경험들과 깨달음을 갖고 현생에 또 태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힌트를 좀 주고 있습니다. 전생에 여러분들의 또 어려움이라든지 또는 성공했었던 성취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는 진짜 예전에는 전쟁이나 이런 것도 많았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여러분들이 전쟁이나 전투에 나가서 뭔가 열심히 싸웠던 뭔가 말탄 기사 같은 에너지들도 강하고, 또 그런 싸움이나 이런 것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전생에 있었던 어떤 직업적인 부분들이나 또는 여러분들만의 과업 같은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예술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만의 어떤 프론티어 같은 그런 개척가 같은 정신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목표가 생기면 거침없이 달려나가는 그런 추진력이 있었던 인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민이 되게 많았었던 여러분들의 모습이 전생에 보여져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신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정말 예술가들 중에서도 정말 그 엄청난 작품들을 남기지만 뭔가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좀 피폐해지고 술을 많이 마신다거나 잠을 못 잔다거나 근데 일어나서 갑자기 미친 듯이 작품을 휘갈기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여러분들한테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대에 여러분들이 인정받기가 안타깝지만 좀 어려웠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이 되게 괴짜라고 생각이 든다거나 주변에서 어떤 작품을 여러분들이 쓰던 또는 뭔가를 그리거나 음악을 창조하든 여러분들이 되게 괴짜 어떤 예술가 같은 그런 에너지들이 강하다. 완전한 어떤 완벽주의자.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타협하지 못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비난을 하거나 또 여러분들을 외롭게 또 만들었겠죠. 그 사람들이. 너는 왜 타협할 줄 모르냐. 너는 왜 이렇게 고집스럽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너의 작품을 사지 않겠다. 이런 어떤 에너지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위로받지 못하고 위안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고독감까지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생에 살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살았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봤을 때 보니까 내가 살면서 사람들과 또 여러분들이 어떤 죽음의 순간이나 이럴 때가 있었을 거잖아요. 주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사랑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어떤 죽음의
그런 맞이할 때,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또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았었다라고 해요. 방금 말씀드렸던 뭐 만약에 라는 이 세 글자를 붙여보는 거죠. 내가 만약에 그때 사람들을 더 포용했더라면, 내가 그때 내가 가진 고집을 버리고 어떤 다른 새로운 생각들을 취했었다면, 더 용기를 갖고 또 두려워하지 않았었다면, 이런 어떤 여러분들만의 본인의 후회 같은 것들, 회한의 감정들을 품고 죽음을 맞이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생의 여러분들의 그럼 에너지가 어땠을까? 색채적인 기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맑은 하늘 같은 이런 파랑색 채도 1의 카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파랑색 계열이나 남색 계열 두 장이나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색깔 계열들은 굉장히 진실하고 또 거짓이 없습니다. 또 파랑색의 에너지 자체가 소통, 목차크라를 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령 전생에 표현이 좀 더 과하고 좀 강하고 아니면 타협할 줄 모른다라고 했듯이 말을 아예 안 해버리고 이랬다, 소통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입 밖으로 내는 그런 말, 또는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작업, 여러분들이 뭐 어떤 그냥 일반적인 직업이었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하는 일의 결과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뭐를 하든지, 또 말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여러분들의 입 밖으로 나온 또는 결과물로 나온 그 모든 거에는 정직과 진실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짓이나 또는 가식 같은 것들,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실 거고, 지금도 전생에 더더욱 그러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카드가 나오는 걸 보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아이 같고 또 순수한 그런 에너지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서도, 또 무언가를 되게 열심히 하지만 은근히 또 자신감이 좀 없었던 그런 모습이 있어요. 내 능력에 비해서 좀 나를 잘 어필하거나 노출시키고, 흔히 말해서 브랜딩을 하는, 마케팅을 하는 그런 게 좀 부족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진실성이랑도 이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한치의 어떤 부끄러움 없이 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이거를 78이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한테 78이라고 얘기하지, 과장해서 88이라고 얘기하고 대신에 돈을 2배로 받고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냐. 굉장히 진실되고 뭔가 한치의 오차도 없고 물러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의 외로움이나 고독감 같은 것들이 더 또 느껴져요. 왜냐면 주변 사람들이 또 너는 왜 이렇게 고지식하냐, 또 뭐 이랬을 수도 있거든요. 구박하고 타박하고 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남색의 에너지, 제가 진실성이라고도 말씀드렸지만 남녀관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부일처를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하지만, 우리가 뭐 전생이나 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상 어디인가에는 뭐 일부일처가 아니라 뭐 일부다처나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일처 다부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어떤 결혼이나 또는 남녀관계의 모습들로 봤을 때는 전생에 어떤 뭐 선사시대에 살았든, 뭐 여러분들이 뭐 원시인이었든, 뭐 아니면 유럽의 어딘가에 중세시대에 태어났든, 뭐 어디 저기 넓은 저 시베리아의 어딘가에서 태어났든 간에 여러분들은 뭔가 한 사람만 사랑하고 한 사람에게만 사랑을 받는 그런 에너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치유의 색깔, 또 여러분들이 전도의 색깔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치료해주면서도 또 힐링을 해주면서도 또 나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걸 전파하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에너지도 좀 있어요. 허미 카드, 여사제 카드, 구리 색깔, 뭔가 주변으로 쫙쫙 전파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뭐 그런 뭐 종교로 따지면 전도사 같은 느낌도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문물을 전해주는 그런 에너지,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적인 에너지, 내가 대변을 해서 거기 다른 국가에 가거나 다른 어떤 곳으로 모험을 떠나서 거기에 새로운 문명을 전파하는 어떤 그런 대변인 같은 에너지들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의 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전생이 전생에서만 머무르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전생에서 현생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적인 에너지, 그러니까 영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뭔가 사제 같은 느낌도 있고
어딘가에서 골똘히 수행을 하는 그런 에너지들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현생에도 어떤 직감이나 통찰력 같은 것들이 뛰어나고 또 생각이 되게 깊어.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현생에서도 일반적인 얕은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대중들과는 여러분들이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일반적인 친구들이랑 여러분들 그냥 무난하게 잘 지내기가 좀 어렵고 정말 나랑 잘 맞는 짝과 잘 맞는 친구들과만 지낼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좀 여러분들이 외로울 수도 있는 한마디로 그런 현생의 팔자다라고도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만큼 생각이 깊고 또 엄청 사람들과의 어떤 이런 모습에서 그 사람들한테 내가 만족을 이렇게 받는다라기보다는 나 혼자 독자적으로 서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외로움을 너무 타지 않고 어차피 인생은 혼자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수행하는 그런 일들 꼭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고 꼭 팀을 짜야 되고 물론 뭐 성공하기 위해서는 혼자는 어렵다. 팀을 짜야 된다.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된다. 부대 껴서 으쌰으쌰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혼자가 익숙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요즘 같은 시대가 오히려 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AI도 있고요. 또 한국은 어떤 오타쿠 문화 같은 거에 대해서 좀 비난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오타쿠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죠. 근데 저도 예전에는 막 오타쿠 하면 되게 부정적인 어감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대단한 문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취향을 존중해 준다라는 거잖아요. 일본은. 근데 한국은 그게 약간 와전돼서 쟤 오타쿠야 약간 이렇게 돼버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약간 오타쿠적인 에너지도 있고 그리고 그 오타쿠적인 에너지에서 장인 정신도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철학, 여러분들만의 색깔, 여러분들만의 사조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시작이 될 수도 있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종교를 창조한다. 뭐 그러기에는 너무 좀 사이비스럽죠. 여러분들만의 어떤 학술적인 거, 또 여러분들이 시작을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문화나 예술이나 이런 쪽에서도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생의 에너지가 있고요. 또 사람들을 치유하고 힐링해주는 에너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있다라고 해서 뭐 주변 사람들 없이 혼자서만 있다가 가겠다가 아니라 나의 이런 에너지를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다 라는 그런 에너지가 여러분들에게 느껴진다라고 힌트를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상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결국은 혼자지만 여러분들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현생의 에너지, 감수성과 지혜와 능력이 또 다 같이 버무러져 있는 그런 에너지가 여러분들에게 현생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번 분들의 카드 리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번 분들 구독, 좋아요,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전생의 나의 모습, 여러분들의 어떤 신분이나 또는 사회적 지위를 전생에서 한번 먼저 보자면은 뭔가 수많은 시련을 견뎌낸 뭔가 전사 같은 에너지가 있고요. 많은 어떤 미션들을 수행했고 또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많은 걸 요구했던 느낌이 있어요. 마치 왕이나 또는 높은 지위의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워낙 능력이 출중하다 보니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줘. 또 어떤 뭐 저쪽에서 전쟁이 나서 저쪽의 전쟁에도 참여해주고 또 저쪽에서 뭐 반란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반대편으로 또 가서 또 얼른 가서 또 일 처리해줘.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옛날에는 뭐 이런 전쟁도 되게 많았을 거고 또 신분제 사회가 또 되게 강했을 거잖아요. 물론 그 전에 전생에는 뭐 선사시대도 있었을 거고 뭐 별의별 이런 시대가 있었겠지만 제너럴하게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지키는 어떤 수호자, 뭔가 일을 처리하는 문제 해결사, 약간 이런 에너지들이 여러분들의 전생에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왕이나 뭐 영주라든지 이런 존재들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이뻐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왕으로 치면은 여러분들이 왕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근위대장, 그러니까 가장 뭐 그 왕과 친한 옆에서의 어떤 뭐 친위대 같은 그런 느낌. 거기에서 또 높은 지위를 받고 또 인정받고 그러다 보니까 신뢰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있었고 또 여러분들을 보면은 그 왕이나 또는 높은 지위의 그 귀족이
여러분들이 자식도 아니지만 자식처럼 아껴하고 이래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뭐 능력만 있었다, 어떤 지금 말씀드린 전사나 장군의 에너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에이스 컵 카드가 있기 때문에 뭔가 사랑과 또 자비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그런 문제 해결 능력자이기도 하겠지만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어떤 식솔들을 데리고 있고 또 여러분들만의 영지가 있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냥 왕으로부터 그 정도의, 황제나 왕으로부터 그 정도의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만의 영주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한 명의 리더인 거잖아요. 근데 막 여러분들이 막 악착같이 막 이렇게 하거나 좀 잔인한 군주, 좀 이런 이미지라기보다는 위로부터는 인정을 받고 또 밑으로는 어떤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좀 선한 지도자, 영지의 어떤 주인이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성배에서 흘러나오는 이런 물처럼, 우리가 예전에는 물이라는 게 되게 중요했잖아요. 뭐 벼농사를 짓든 뭐 밭농사를 하든, 그쵸? 그랬을 때 이런 관계 같은 게 되게 중요하죠. 관계, 그러니까 그 물을 공급하는 거. 뭐 여러분들이 되게 높은 지위의 사람인데도 밑에 사람들과 함께 그 물을 수로를 막 이렇게 만든다거나 이런 공사를 한다거나, 토목공사 같은 거 옛날에 막 밑에 사람들 막 채찍 휘두르면서 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에너지들이 여러분들한테는 나도 같이 이거를 하겠다, 밑에서부터 여러분들은 같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서 위에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또 밑에 사람들로부터도 사랑을 받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뭔가 중요한 결정을 또 많이 내리는 투소드 카드나 저스티스 카드, 이런 게 또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택을 해야 될 일들이 많고 또 공정해야 할 일이 많았었던,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여러분들의 공적인 에너지가 되게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요즘으로 치면 판사 또는 중재자, 중간 관리자 같은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적이랑 그런 법적으로 관련도 있기 때문에 이런 쪽 일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예전에 우리가 흔히 뭐 생각하는 조선 시대나 어떤 유럽의 어떤 특정 시대나 또는 뭐 아메리카 대륙의 뭐 인디언이었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그랬을 때에도 뭔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종교적인 꼭 의미는 아니지만 예전엔 종교가 그런 법리적인 것들을 이렇게 주관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법적인 거를 담당하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지도자 같은 에너지들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진다.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의 어떤 중간의 위치에서 사람들을 이제 잘 판단하고 또 공정하게 일 처리를 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서 되게 일을 잘하고 또 원성을 사지 않는 그런 에너지들이 여러분들의 전생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격적인 부분들이나 뭐 어떤 리더십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로 봤을 때에도 킹의 카드가 2장이나 나와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자체가 누군가를 모시는 신하이면서도 여러분들이 거의 왕급인 느낌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리더로서의 자질이 굉장했다. 냉정하고 또 이성적이면서도 사람들을 잘 다독이고 사랑해주는 그런 에너지가 같이 있어서 뭔가 덕이 넘치는 그런 왕과 리더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킹 펜타클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부자였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치만 저는 방금 말씀드린 뉘앙스로 봤을 땐 나만 부자다, 나만 잘 먹고 잘 산다가 아니라 그러한 풍족함과 윤택함과 풍요로움이 주변에도 잘 전달이 될 수 있게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그런 에너지가 전생에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면은 백리인가요? 백리밖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 한국의 그 경주 최씨인가요? 최씨 부자들 이런 책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가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주변에 내가 어떤 이런 거를 베풀어야 되고 또 다 잘 살게 해줘야 된다, 만들어줘야 된다. 약간 이런 에너지가 여러분들한테 강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음덕이 쌓였을 때 더더욱 잘 되고 그 사람이 더더욱 복을 받고 부자가 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현생 또한
굉장히 부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 내가 전생에 했던 어떤 나쁜 짓이 아니라 내가 전생에 했던 이런 좋은 행동과 행위들이 여러분들의 전생에서의 영향력도 있었겠지만 또 여러분들의 후대나 또 여러분들의 지금 현생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 아이를 낳고 이제 키우고 있다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또 현생의 미래에나 또는 현생의 여러분들의 자식 그 후대에 또 이런 좋은 기운들이 계속 전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현명하고 또 여러분들이 왕이거나 또는 왕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랑을 받는 그런 신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직급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여러분들과 관련된 백성들 또는 시민들 이런 사람들만큼은 여러분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와 지금이 태평성대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어려움이나 전생의 시련 그로 인한 어떤 성장과 실패 같은 것들 또 성취 같은 것들 이런 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까도 제가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서로 다른 어떤 극과 극 서로 다른 대칭되는 양립하는 두 나라라든지 또는 두 어떤 세력일 수도 있죠. 프랑스 뭐 혁명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뭐 왕정과 뭐 공화정일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중재하는 에너지가 되게 강해요. 계속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세력을 균형을 맞추는 어떤 그런 에너지. 그래서 뭐 외교관 같은 에너지들도 있고 또 대변인 같은 에너지가 여러분들의 전생에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 중간에 있는 세대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 위아래 또는 어떤 계급과 계급 또는 남녀 국가와 국가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뭐 허브 같은 에너지가 있어서 마치 나라로 치면은 여러분들이 그 중개무역을 하는 그런 국가들 있잖아요. 옛날에 한국도 한반도 위치가 좀 그랬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고조선 예전에 역사 배우다 보면은 중개무역이라는 그 말이 꼭 나오는 것 같았어요. 요즘은 또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예전에 배웠을 때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중개무역 같은 느낌도 있고 또 뭐 유럽으로 따지면은 뭐 베네치아라든지 이런 동양과 서양을 연결해주는 그런 에너지.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했거나 상인이었을 것 같다, 부자 상인이었을 것 같은 에너지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것들을 연결한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여러분들이 뭐 제사장 같은 에너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의 어떤 에너지, 하늘, 신의 에너지와 또 밑에서의 사람들, 인간 무리들의 연결을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커넥션, 허브 이런 게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잘 어울립니다. 뭐 연금술사라든지 뭐 이런 없던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매지션 카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없던 것들을 만들어낸다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정신적인 에너지를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믿게 하는 어떤 그런 에너지. 그래서 뭐 과학자라든지 뭐 그런 예전에도 그런 게 있었을 거잖아요. 그리고 종교랑도 되게 잘 어울려요. 사람들이 무지몽매했을 거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잘 이해시키고 막 이렇게 좋은 어떤 그 말로 예전에는 거의 다 문맹이었다라고 하죠. 잘 못 읽었기 때문에 글을 읽을 줄 아는 것 자체가 엄청난 능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그걸 읽어서 신의 목소리, 음성이나 이런 신전이나 이런 데에서 그걸 전달하는 역할이 그만큼 높았던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어려운 어떤 읽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전달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동화 작가 아니면 우화를 만든다든지 스토리텔러 이런 거랑도 되게 잘 어울려요. 동굴에서 우리가 구전으로 전파되는 이야기들이 아직까지도 있고 없어진 게 굉장히 많겠죠. 거의 다 구전으로 전파됐고 그리고 뭐 선사시대나 이럴 때는 뭐 그냥 벽화 같은 거 정도로만 그려놨을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크리에이터 그때 당시에도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운영했던 거야. 그런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작가 같은 에너지들도 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만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거기를 간질간질 간지럽게 해주기도 하고 긁어주기도 하고 그런 에너지들도 있고 그래서 스토리텔러라고 제너럴 하게는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분들의 전생에 그런 어떤 유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봤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제 자기를 채찍질하는, 그냥 혁신하는 그런 에너지. 데스카드가 혁명이나 혁신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발전해 나아가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장인정신 같은 에너지, 또 여러분들이 뭔가 작품을 만들어내는 에너지, 방금 말씀드렸던 스토리텔러라고도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듣고 싶은 이야기들,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들을 해주는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어떤 혁신이나 혁명이라고 봤을 때도 예전의 그런 관료 체계나 또는 내가 아무리 뭐 사랑을 받았던 뭐 왕으로부터 충실한 신하든 간에 뭐 여러분들이 더 믿고 의지하는,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방향대로 세상을 혁명하는 그런 에너지들도 있어서 프랑스 혁명에서 이렇게 선봉을 섰던 여러분들의 에너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독립을 원하고 또 혁신이나 혁명을 원하는 그런 에너지들도 있어서 여러분들은 천상 어떤 진리와 진실, 더 올바름과 덜 올바름과 또는 선과 악과 뭐 의와 불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순신 그런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편에서 여러분들은 항상 의의를 택하는 그런 에너지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았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색채적인 분위기로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색깔이 나오고 있거든요. 갈색, 브라운 색깔이 나오고 있는데 흔들리지 않았던 여러분들의 에너지나 또는 굳건하게 지켜왔던 여러분들만의 땅과 신분, 이런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생에 약간 높은 지위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그 지위가 굉장히 대대손손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약간 유산처럼 여러분들 자체가 원래 되게 그 귀족이나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다라든지, 근데 그런 것들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능력을 발휘해서 또 왕이나 황제의 신임을 얻었다든지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되게 땅이 되게 많았고 또 여러분도 이제 영지를 갖고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 영지라는 게 여러분들이 쟁취한 것도 있겠고 또 왕이 하사 내린 것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에너지가 있어서 지금 현생 또한 여러분들이 부동산으로 부자가 될 가능성도 되게 많고 이미 지금도 여러분들이 부동산으로 좀 자산을 많이 축적해 왔다거나 현재, 그래서 한국의 부동산, 예전에 여러분들이 영지를 다스렸던 그런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의 부동산에도 여러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열정과 어떤 창조력도 갖고 있었던 여러분들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또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어떤 그런 리더였을 가능성도 많다라고 주황색 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차분하고 깊었었던 에너지, 그리고 남색과 흰색을 봤을 때는 치유의 느낌도 있어요. 간호사분들이나 의사나 이런 분들한테도 많이 나오는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는 뭐 꼭 어떤 의술을 함으로써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러로서 또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든지 종교를 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생이 그럼 여러분들의 현생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을까?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거를 좀 가져가서 현재에 좀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추가적으로 살펴보자면은, 여러분들의 강력한 추진력과 아까 제가 약간 오타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꾸준함이 있어요. 장인정신의 느낌도 있고 그런 에너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상반된 것들을 조화시키는 에너지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현생 또한 어떤 허브의 역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역할, 사람과 사람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쿠팡이나 뭐 이마트라든지 이런 것도 일종의 허브잖아요. 고객들과 판매자를 연결해 주는 거기도 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플랫폼 사업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구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거를 했을 때 뭐 굉장히 잘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영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마케팅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마케팅 대행사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정말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아직 이렇게 보여지지 않은 그런 잠재적 고객들,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둘을 서로 연결해주는 마케팅 대행사라든지 또 영업사원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에너지가 전생에서 여러분들에게 현생까지 오지 않았을까라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 많은 거를 좀 원하고 바라고 기도를 하고 또 사람들에게 원하고 이걸 노출을 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냥 알아서 잘 되겠지, 안 됐어? 어쩔 수 없지, 이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현생에 그런 걸 구하고 사람들한테 말하고 뭐 도와달라고 한다거나 좀 아는 사람 없냐라고 물어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전생에 해왔던 업보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쌓아왔던 그런 복들이 내가 그걸 구할 때에야 찾아온다라고 하거든요. 안 그러면 그게 끊긴다라고 해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이었지만 그거를 내가 원하지 않고 있고 내가 구체적으로 그거를 뭔가 시뮬레이션 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냥 흘러가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이 식스 펜타클 카드가 왠지 여러분들의 전생의 복 그리고 여러분들의 현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손을 벌리고 또 나 스스로를 탐구하는 거죠. 나는 전생에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럼으로써 나는 현생에 어떤 자질을 펼칠 수 있을까? 또는 어떤 내 능력을 펼칠 수 있을까? 어떤 복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된다라고 해요.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찾고 그랬을 때야 여러분들의 진정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되게 와닿았었거든요. 이강인 선수 최근에 막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많은 운동 선수나 성공한 사람들도 그렇고 아니면 각자의 영역에서 잘하고 계신 분들 많죠. 근데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그분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강인 선수가 지금 하고 있는 저런 자세나 그런 거 있잖아요. 턴 동작을 한다든지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하면서 이렇게 제치고 공을 잘 다루는 거 그런 것들을 저 이강인 선수가 열심히 노력을 해온 것도 있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현재까지 성인이 된 지금까지 근데 그냥 저 사람은 어렸을 때 하던 거를 지금 하는 거다 똑같이 보니까 어렸을 때 그 방송에 나왔던 그 턴 동작을 지금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사람이 후천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후천적으로 자기를 발견해 나가고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미 전생이나 심지어 전생 오늘의 주제처럼 아니면 어렸을 때 잘했던 것들이 이미 있다. 그거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그래서 그 말이 되게 와닿았었거든요. 이강인 선수는 어렸을 때 하던 거를 지금 그냥 그대로 하는 거다. 잘하던 거를 그대로 지금도 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잘하는 거 그게 짧게는 여러분들의 어렸을 적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들이나 선천적인 재능이나 또는 그게 더 나아가서는 오늘의 주제처럼 전생에 이미 그런 게 이유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랑 잘 연결시켜서 산다면 우리가 못하는 것들을 잘하는 것도 필요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나가 어떤 거를 타고났는지 나의 자질들을 발견하고 그거를 개발하는 거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잘하는 걸 더 잘하는 게 쉽지 못하는 걸 잘하는 거는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전생의 여러분들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더 잘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분들의 카드 리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3번 분들 구독, 좋아요,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전생의 나의 모습. 우선 전생에 여러분들이 어떤 신분과 지위가 있었을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매지션 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졌던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고대의 마법사나 또는 신관이라든지. 근데 역방향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이소드 카드가 나와요. 비슷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것도 카드가 서 있고요. 이 사람이. 그리고 얘도 서 있죠. 그리고 굉장히 다른 어떤 존재들은 보이지 않아요. 오로지 이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전생의 모습은 뭔가 천상천하 유아독존 같은 느낌.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우러러보는 그런 에너지가 있습니다. 근데 좀 부정적으로 보자면은
너무 본인 스스로에게 좀 갇혀 있었던 느낌이 있고요. 또는 뭐 백성이나 또는 그 서민들 이런 사람들을 좀 돌아보지 못하는 어떤 엘리트 느낌이 좀 있어요. 엘리트주의 같은 거. 그래서 귀족이나 또는 그 당시에 어떤 종교적 지도자나 왕이나 황제와는 굉장히 잘 지냈지만 밑에 사람들까지 다 품어주는 그런 덕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기의 능력이 많고 또 자기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고 한데 약간 시민들은 좀 힘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치하에서 그런 느낌이 있고 또는 뭐 이렇게 심각하게는 아니더라도 뭔가 여러분들만의 어떤 능력을 발휘했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없던 거를 만들어내는 뭐 연금술사나 과학자 이런 에너지들도 있고요. 뭔가 자기 스스로에게 되게 깊은 에너지가 있어요. 집중하고. 그래서 막 여러분들이 뭐 어떤 대중적인 거를 만들어내고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이런 물건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주고 또 그런 것들을 팔거나 이런 것보다는 되게 어려운 기술 같은 거, 그 당시에 지금도 과학기술이나 이런 어떤 기술 중에 일반 사람들은 정말 뭐 범접할 수 없고 살면서 뭐 접해보지도 못하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 에너지가 되게 많이 있어요. 과학 쪽이더라도 거의 지금으로 치면 뭐 핵과학자? 거의 뭐 그 정도 급인 것 같아요. 과거가.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이 이렇게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일을 다루는 연구자나 과학자나 연금술사나 마법사나 이런 종교적인 에너지 이런 거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노출이 많이 되었던 분들 같진 않아요. 여러분들은 뭔가 어딘가 골방이라든지 어디 뭐 동굴 같은 데에서 막 이렇게 연구하고 막 그 특정한 사람들과만 소통을 한다든지 이런 에너지가 있어서 지금도 여러분들은 현생에서도 인간관계나 어떤 업무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깊을 가능성이 있어요. 관계적으로는 특정한 누군가와만 깊은 관계를 갖고 대중적으로 막 여러 사람을 그냥 막 하하호호 하면서 지내지는 못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고, 일적으로도 내가 막 타협할 수 없어. 난 절대 이거를 이쪽 방향으로 진행시켜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행하고, 또 한 가지에 꽂히면은 거의 그거를 위해서 내 삶을 올인하고 밤을 새고, 거의 지금도 현생에서도 그런 에너지가 전생의 영향에 의해서 이렇게 되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과거에 되게 강하기 때문에 저는 매지션 카드랑 이 저지먼트 카드가 나온 게 되게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부분들 또는 영적인 어떤 각성이 있었던 그런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예전에 드루이드인가요? 뭐 좀비라는 거에 이제 원래 기원이 드루이드 뭐 술사들이라고 해요. 유럽에서 막 죽은 시체들을 살려낸다. 뭐 이런, 그래서 좀비의 그 원래 스토리가 근원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좀비를 살려낸다라기보다도 뭔가 생명을 이렇게 주는 느낌. 이 저지먼트 카드 같은 경우에도 죽었던 어떤 관에서, 그 사람들이 죽었던 그 관에서 이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듣고 이제 깨어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매지션 카드랑 더불어서 봤을 때는 뭔가 생명을 소생시킨다, 영혼을 정화한다, 없던 생명을 불어넣는다 라는 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모르는 뭐 그때 당시에 의술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정신적인 영혼적인 에너지일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진짜 어떤 힘을 갖고 있어서 뭐 그런 거를 통해서 사람들의 아픈 부위를 치료해 준다거나 심지어는 사람을 살리는 역할까지도 했던, 그래서 종교랑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종교적인 그 지도자들이 그런 역할까지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그런 역할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시기와 질투 같은 것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나는 되게 괜찮은데, 나는 뭐 어떤 일에 열심히 했던 거 말고는 없어. 근데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시기 질투해서 모함에 빠지게 됐다거나, 심지어는 그런 거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전생의 삶을 마무리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텐소드 카드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죽음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의해서 내가 뭐 모함이나 이런 거를 당해서 여러분들이 죽었을 수도 있다 과거에, 전생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뭔가 제자들이나 동료들이나 아니면 가까운 뭐 내가 믿었던 뭐 왕일 수도 있고, 내가 믿었던 뭐 다른 귀족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생을 끝마치지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뭐
굉장히 좀 심각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뭐 전생의 이야기라고 그냥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있고요. 또 어떤 금지된 사랑이라든지 또는 어떤 도덕적인 딜레마 앞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셨던 그런 에너지가 있습니다. 신분적인 차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였고 또 특정한 어떤 여러분들의 대표였거나 이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사적인 감정에 되게 솔직할 수 있었던 과거 어떤 전생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누군가를 사모하고 누군가가 나를 너무 열렬히 사모하지만 사랑하지만 내가 그 사랑을 받아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내가 그 사랑을 향해서 손을 뻗을 수도 없는 그런 비극의 어떤 주인공 같은 에너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같은 경우에도 정말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그런 느낌처럼 여러분들이 뭐 집안과 집안 또는 신분과 신분 또 어떤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 역할에 의해서 사랑을 할 수 없는 그런 에너지들이 있어서 비련의 사랑을 끝마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생의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이 좀 어땠을까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삶이 전생의 삶이라는 건 참 여러분들에게 다이나믹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위를 쟁취하기도 했다가 높은 지위를 그랬다가 또 그걸 잃어보기도 하고 또 다시 올라오기도 하고 또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뭐 배신과 중상모략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전생의 삶을 마무리했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 전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뭐 모함을 당해서 어딘가로 여러분들이 뭐랄까요? 조선시대 때 제주도로 막 떠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억울한 일을 또 당하기도 하다가도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회를 얻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지위를 찾기도 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래 뭐 그런 지위였다, 높은 지위였다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닥과 그리고 하늘, 땅과 하늘 이게 같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내가 평민이었거나 심지어 노비였어. 근데 여러분들이 능력이 출중하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눈에 띄었기 때문에 신분이 수직 상승해. 근데 수직 상승한 만큼 또 그만큼 또 주변에서 또 눈도 좀 안 좋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또 싫어했을 수도 있죠. 그런 거에 의해서 또 여러분들이 또 나락으로 떨어져. 그러다가 또 다시 올라오고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전생의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평탄하게 그냥 어디 편안한 소파에 누워서 그냥 뭐 차를 마시고 이랬을 것 같진 않다. 굉장히 다이나믹한 여러분들의 삶이었다. 영화 속 주인공 같은 그런 에너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뀌기도 하고 또 하루아침에 그게 몰락하기도 하고 또 하루아침에 다시 한번 그게 원복이 되는 그런 느낌이 여러분들의 전생에 있다라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주변에는 여러분들을 끌어올리는 어떤 그런 에너지도 있으면서 중상모략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항상 또 여러분들이 하강하고 떨어지는 그런 에너지가 있었던 여러분들의 전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진정한 여러분들의 가치를 인정을 받았다라고도 좀 볼 수 있어요. 막상 여러분들을 그렇게 내쫓았던 그런 사람들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을 찾게 되고 와갖고 여러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여러분들을 원한다거나 이런 느낌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나중에는 야 이거 다 보잘것없다, 이거 다 허무하다, 약간 이러면서 오히려 본인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산으로 떠난다거나 본인 스스로 막 신선처럼 된다거나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기의 영광을 뒤로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주고 온다거나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어려움과 또 성공, 또 귀족이 되고 또 다시 거지가 되고 또 다시 귀족이 되는 어떤 이런 과정들을 반복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영적 각성이라든지 여러분들의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도 현생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한 가지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고 몰입하고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언제든지 또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에너지가 지금 현생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막 집착하고 너무 어떤 하나의 그거를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이것 또한 언젠가는 변할 수 있고 또 이것 또한 언젠가는
뭐 없어질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져야 할 어떤 유일한 가치관은 유연성 또는 그때그때 바뀌는 거에 내가 적응해 나가는 어떤 적응력이다. 손에 잡은 이 뭐 금가루, 금이 뭐 모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성숙한 에너지가 현생에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게 전생에서 오는 게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색채적으로 여러분들이 전생에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영적인 에너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깨달음과 영적인 에너지, 남색의 카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그 미간 차크라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새로운 눈이 열리는 그런 에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전생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본다거나 접근하지 못하는 것들, 아까도 제가 엄청난 그 과학기술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가 있어서 되게 고차원적인 에너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를 본다거나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거를 느끼고 알려준다거나 이런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좀 이해받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지금 태평성대인데 왜 위험을 이야기할까? 왜 10만 양병설을 주장을 할까? 왜 오늘은 이쪽 캠프에서 자면 안 된다라고 할까? 뭐가 불안하다라고 할까? 근데 제가 가끔 말씀드릴 때가 있지만 그 예민함 또는 히스테릭함,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게 그런 자질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닐 거거든요. 예민함이라는 게 그게 생존에 도움이 됐으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예민함의 정도나 그런 어떤 감의 정도, 센시티브함의 정도가 다 다르기는 하지만 분명히 그게 생존에 유리했을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보통 평화로울 때는 그게 되게 이상한 사람들 취급당하기도 하죠. 예민하다라는 게 분명히 오늘 여기에서 이 텐트에서 자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예민한 사람의 말을 듣고 텐트를 다 걷어들이고 뭐 어디 다른 데로 들어갔어. 그랬더니 진짜 거기에 뭐 늑대 무리가 나타났다거나 아니면은 이웃 마을이 우리를 쳐들어오기 위해서 도끼를 들고 오고 있었어. 진짜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민함이라는 게 현대 사회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하게 취급되죠. 쟤 예민해, 쟤 좀 히스테릭해. 근데 그게 분명히 그 여러분들의 전생이나 이전 시대, 그죠?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고 좀 인간의 어떤 무의식이나 이런 게 좀 더 활성화되어 있을 시대에는 분명히 더 가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했었던 것들을 느꼈다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을 구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뭐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트렌드나 이런 거를 미리 파악하고 느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여러분들이 상인을 했었다라고 하더라도 뭐 물건을 팔거나 그랬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아마 돈을 되게 많이 벌지 않았을까. 사람들의 어떤 니즈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리색이랑 이제 갈색이 동시에 나오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전 여러분들이 자산이나 돈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돈을 막 돈이 막 밀려 들어오듯이 많이 벌게 되는 그런 전생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현생도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 가능성이 많이 있다. 전생에 내려오는 이러한 여러분들의 재물적인 복이 현재에도 현생에도 여러분들에게 전해져 오지 않을까라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생이 여러분들의 현생에 어떤 교훈을 주고 있나,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지션 카드가 또 나오네요, 여러분들은. 신기해요. 매지션 카드 같은 경우에 또 이게 숫자 1의 카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시작을 하고 창조를 하고 뭐 만들어낸다라고도 볼 수 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리더의 느낌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전생에서 그리고 현생으로 넘어오면서 전생에서 겪었던 이러한 상처, 배신, 혼란, 그리고 또 갖고 있었던 능력, 이런 것들을 잘 버무려서 현생에서는 사람들을 이끌고 또 그 리스크 관리라고 하잖아요. 대표님들이나 사장님들, 또 가게를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뭐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분들은 성공도 성공이지만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또 리스크를 감수하고 사람들을 관리하고 이런 거 다 필요하잖아요. 그런 역할들을 여러분들은 잘 할 수 있다. 현생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지션 카드가 혼자 있는 카드기는 해요. 그러니까 혼자서 능력
나 능력 좋지? 이럴 수 있는 카드라서 혼자 하는 업무에도 적합하시지만 저는 3번 분들이 그렇게 혼자 하기에는 좀 능력이 아까워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끄는 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황제 카드도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내 능력을 혼자서만 발휘한다라기보다는 내 능력과 함께 사람들과, 그리고 뭐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 또 나보다 더 높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팀워크를 발휘하는 그런 에너지가 현생에 많이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없던 것들을 새로 만들어내는 창조라고도 했는데, 데스카드도 같이 나와요. 데스카드도 기존의 왕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왕국이 태어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없던 것들을 창조하는 어떤 창조적인 에너지, 혁신이나 혁명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런 두 장을 같이 봤을 때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생에서 정말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고, 또 없던 뭐 물건들을 만들어서 제조를 해가지고 판다거나 이런 거랑도 잘 어울리고요. 또 어떤 크리에이터적인 능력들, 이런 것들이랑 되게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터키 혹색이랑 더불어서 봤을 때에도 아무래도 새로운 것들이라고 한다면 뭐 기존의 관념 체계에서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예술적인 감성들이 좀 필요하죠.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려면 그런 느낌이 여러분들에게 되게 잘 어울리기 때문에 예술가라든지 요즘으로 치면은 예술가라는 게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이 예술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야, 이 친구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없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고민을 하면서 일을 잘한다, 이런 인정을 또 받을 수도 있는 현생의 에너지가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은 보면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들, 아까도 제가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금도 너무 좀 높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고위 관료 같은 에너지가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현생에서의 지위도 되게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봐드리고 싶진 않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해야 되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러니까 주변에 너무 그 사람들이 능력도 있고 여러분들도 능력이 있지만 주변 사람들도 능력이 있고 고위 관료 같은 에너지가 강하거든요.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점점 더 많아질 거고. 근데 황제,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주변의 옛날 전생이랑 비슷해요 지금. 그래서 뭐 여사제라든지 뭐 교황님이라든지 왕이라든지 황제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 뭐 어떤 회사의 오너라든지, 또 어떤 누군가의 어떤 고위 공무원, 뭐 정부 관계자, 뭐 정치인, 뭐 고급 관료, 이런 분들이 주변에 있을 것 같아요. 로비스트라든지 아니면 기업에서도 높은 지위를 갖고 계신 분들, 뭐 재벌이라든지 이런 분들까지도 여러분들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생이 약간 리플레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너무 높은 사람들끼리 이제 어울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시기와 질투와 중상모략이라든지 배신이라든지, 근데 뭐 별거 아닌 경우는 뭐 나한테 영향을 많이 안 줄 수 있지만, 이렇게 높은 사람들끼리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중상모략한다? 배신한다? 그럼 너무 이게 영향력이 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생에 그런 게 또 반복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런 지위에 대한 욕심이나 또는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뭐 갖고 있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내려놓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빨리 간다거나 그러면 뭐 속도를 좀 조절한다거나, 또는 좀 여러분들이 너무 지나친 권력이나 너무 지나치게 저 피라미드의 꼭대기까지 올라가지 않고 나를 위하고 진정 뭐 나의 가족과 나의 행복을 좀 누릴 수 있는 정도로 내가 그걸 조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물론 그런 조정이라는 게 어렵겠죠. 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로 또 천거하고 또 위로 계속 올리고 끌어올리고 밑에서 위로 올리고 이러면 어쩔 수 없을 수 있지만, 항상 여러분들은 그 인생의 브레이크를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될 수 있고 굉장히 상승할 수 있는 지위나, 요즘도 뭐 어떻게 보면 다 신분 사회잖아요 지금도. 근데 그 신분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데 그냥 랄랄라 하면서 그냥 너무 올라가지 않았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그걸 거절하기도 하고, 막 천거를 내가 받았는데 저는 뭐 내 스스로 그냥 겸손을 발휘하는 거죠. 저는 뭐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 사람이 더 뭐 저보다 적임자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양보를 한다거나, 굉장히 어렵겠죠. 이런 게 어렵겠지만 약간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런 거를 좀 발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또 오래
여러분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고 힌트를 드리면서 3번 분들의 카드 리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4번 분들 구독, 좋아요,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전생의 나의 모습. 우선 전생의 여러분들 뭔가 상처도 있고 고통도 있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랑의 실패나 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금전적인 부분들에 대한 실패가 여러분들의 전생에 있었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그런 상처나 그런 고통을 극복해가는 그런 과정이었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이 평범하게 태어났다. 그리고 과거에 여러분들이 뭐 평민이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항상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경제적인 뭐 궁핍함이나 또는 예전에는 뭐 배를 채우는 것 자체가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안정성, 여러분들의 삶에서의 뭐 배고픔이나 또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들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뭐 현재도 그렇지만 뭐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지만 되게 그냥 평범하게 어떤 전생에 태어나고 어떤 중간에 어떤 느낌이 있거든요. 중간자. 근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안정적으로 뭐 삶이 탄탄해졌다라고도 보이고 여러분들이 자수성가했다. 전생에서 여러분들이 자수성가를 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고나기를 뭐 귀족이었다, 왕이었다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되게 평범하게 태어나서 점점 여러분들의 삶을 바꿨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전쟁이나 자연재해라든지 또는 뭐 서로 막 이상가족 같은 거 옛날에 그런 거 많았을 거잖아요. 뭐 고대라든지 중세시대라든지 뭐 아니면 고려시대라든지 그런 게 되게 많았을 텐데 그렇게 어려운 어떤 상처나 이런 시련이 있었음에도 다시 가족들을 다시 모으고 또 다시 우리가 막 다 엎어졌던 그런 우리의 집안을 재건시킨다거나 여러분들이 천천히지만 그거를 밑에서부터 어떤 돌을 딱 쌓아왔던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현생에서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떤 착실하고 또 시작이 이제 0이라는 시작이 있어. 그럼 거긴 아무것도 없죠 사실. 근데 0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 7, 8, 9까지 여러분들이 뭔가를 완성해 나가는 에너지가 전생에도 그렇고 현생에도 그렇고 있지 않나. 그래서 운명을 바꾼다라는 말이랑 되게 잘 어울려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영화 그 기사 윌리엄이라는 그 영화 있거든요. 히스레저 나왔었던 거기에서도 그 히스레저라는 애가 원래 시종이에요. 시종이고 귀족을 이제 모시는 사람이죠. 근데 그 귀족이 그 창 시합에 나가려고 이제 같이 떠나는 거죠. 뒤에서 쫓아가고 그 시종은. 근데 잠깐 쉬다가 그 귀족이 그 기사가 죽어요. 뭐 과로를 했는지 어쨌든 갑자기 죽어. 그래서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가 그 시종인 그 히스레저가 좀 그때 당시엔 범죄였긴 했겠지만 그 갑옷을 자기가 입고 그 시합에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얼굴이나 이런 건 다 가려져 있으니까 그 귀족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 히스레저가. 그래서 자기 운명을 이렇게 개척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들도 좀 비슷해요. 되게 그냥 평범하게 태어났고 하지만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만들어나는 가는 그런 에너지가 여러분들에게 전생에 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현생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 없던 거에서 어떤 걸 새롭게 만들어낸다거나 내가 뭐 과거에 어떤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받았다거나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나만의 이런 길을 창조해 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내가 유산을 받지 못했다면 내가 처음부터 자수성가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할 거고 내가 유산을 받았다든지 뭐 우리 회사가 어떤 뭐 회사를 운영한다 라고 하더라도 나는 뭔가 새로운 색깔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어떤 챌린지를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부여하는 여러분들만의 모험을 떠나는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섬세한 느낌도 있고요. 또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는 그런 에너지들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고통 또 여러분들의 불편함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에너지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어요 전생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없던 물건을 새롭게 만드는 어떤 장인 또는 옛날에 뭐 블랙스미스라고 하잖아요. 그 철을 다루는 그런 에너지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뭔가를 만들고 새롭게 이렇게 제조를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공방이라든지 요즘은 공방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뭔가 만들어내는 그런 직업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서 뭔가 으쌰으쌰 했다라기보다도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내고 또 같이 가족을 재건했다라고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을을 구성하고 또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만들어준다거나 또 고쳐준다거나 이런 에너지가 여러분들에게 되게 있어서 물질적으로는 뭐 평범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많은 사랑을 나누고 또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거를 베풀고 그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은 뭐 봉사를 한다든지 봉사활동을 한다라든지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되게 좋아하고 하다못해 지나가다가 뭐 문이라도 붙잡아주고 이런 친절함과 배려심이 몸에 배신 분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생에서 봤을 때 그런 에너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또 운명의 수레바퀴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운명을 내가 개척했다 만들었다 이런 거랑 되게 잘 어울려요. 그런 느낌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내가 변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켜주는 에너지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전생에 뭔가를 가르치는 역할, 스승의 역할, 이런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그때 당시로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을 거고 주로 이제 구두로 많이 전파가 됐잖아요. 구전으로. 근데 여러분들은 그 당시에도 글을 읽을 줄 알았다라든지 그런 에너지가 있고요. 또 그게 이제 예전에는 그게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을 봤을 때는 그런 종교 지도자랑은 뭐 그렇게 어울리진 않거든요. 그랬을 때 그 직전의 전생이겠죠. 아무래도 직전의 전생이 여러분들이 어떤 고대에 살거나 선사시대에 살았을 수 있지만 왠지 여러분들의 직전의 전생은 깨어나는 그 평민들 있잖아요. 그죠? 부르주아라고 하나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글씨도 몰랐고 어떤 책도 못 봤고 그랬던 시대인데 그게 시대가 변하면서 어떤 평민들도 글자를 익히게 되고 막 그랬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게 쌓이고 또 거기에서 재산 같은 것도 쌓이는 약간 그런 에너지가 여러분들이 느껴져요. 그래서 완전히 고대에는 아예 뭐 그런 기회가 없었겠죠. 정말 종교 지도자나 이런 왕이나 이런 사람 아니고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유럽이나 뭐 이런 데로 치면은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막 이렇게 새로운 계급이 생겨나는 예전에는 배우지 못했지만 배우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이제 상거래 같은 것들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지식 계층, 새로운 어떤 자산 계층이 생기면서 여러분들이 돈도 쌓여 나가는 그런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옛날에는 그냥 얘는 뭐 만드는 사람이야 이렇게 했지만 그런 게 이제 또 발달하고 지식과 결합이 되다 보니까 상인 계급이 됐을 거잖아요. 그죠? 그 상인 계급이 더 발달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또 부자가 생겼을 거잖아요. 귀족이나 뭐 예전에 기사 계급이랑은 다른 약간 그런 거랑 되게 잘 어울려요. 여러분들은 그런 에너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여정을 전생에서 느껴왔을까, 보내왔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사랑이랑 관련된 그런 에너지들도 여러분에게 느껴지거든요. 굉장히 진정한 어떤 소울메이트를 만났다라든지 진정한 소울메이트를 만났었다라든지 전생에 여러분들이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영혼의 차원에서 깊이 연결됐었던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전생에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뭐 요즘도 그렇고 예전엔 더 그랬을 것 같은데 어떤 대의라는 게 있잖아요. 대의, 소의 이렇게 봤을 때 그런 소울메이트적인 사람을 만났는데 여러분들이 더 큰 대의를 위해서 그 사랑을 포기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나왔던 쓰리소드 카드처럼 뭔가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 내가 그 소울메이트 존재한테 내가 상처를 줬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사람 심장에 칼을 꽂는 어떤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비극적인 사랑 이런 여러분들의 대의를 위해서 뭐 계백장군 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나의 어떤 큰 대의를 위해서 사랑을 소위라고 생각하고 그 사랑을 포기하거나 버려버렸던 그 사람을 떠나갔던 여러분들이 눈물을 머금고 피눈물을 머금고 그랬던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는 여러분들이 아까도 뭔가 공방이나 만드는 거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사랑에 실패한 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예술성으로 그게 승화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떠나보내고 내가 근데 그게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어. 뭐 싸우고 다투고 서로 안 맞아서 그렇게 헤어진 게 아니라 전생에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비극적인 사랑을 끝마치고 여러분들의 예술혼과 여러분들의 예술성이 완전히 이제 올라간 거죠. 불사조처럼 막 쫙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통해서 엄청난 뭐 부를 축적하게 됐다거나 이런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생에서도 어찌 보면은 지금 또한 양립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성공과 사랑 둘 중에 하나만 가질 수 있어. 당연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냉소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따뜻하게 사랑도 하고 또 따뜻하게 성공도 하고 어떤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두 가지 다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현재를 봤을 때 현생을 봤을 때에도 사랑을 가진다면 성공은 실패. 성공을 내가 취한다면 사랑은 실패.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전생에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여러분들의 미션인 것 같습니다. 사랑도 알콩달콩 하면서 또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또 그 사람 입에 맛있는 거 먹여주는 게 성공인데 성공해봤자 뭐 얼마나 성공을 하자고 이런 행복을 내가 버리냐 뭐 이런 것들 뭐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거나 이런 것들도 거기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더욱 좀 성숙해진 게 현생이지 않을까,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여러분들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그런 걸 항상 주의해라. 여러분들이 하나만 택하고 거기에서만 대박 어떤 성공을 하고 또 사랑을 함으로써 내가 뭐 완전히 뭐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놔버리고 그러는 거는 아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두 가지 다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또 여러분들의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또 용감했던 그런 에너지가 여러분들에게 느껴집니다. 기사 완지 카드처럼 여러분들이 때로는 옛날인데도 전생인데도 여러분들 엄청 멀리까지 나가셨을 것 같아요. 탐험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물건을 팔러 상인으로서 배를 타고 또 마차를 타고 나간다거나 그런 느낌이 있어서 지금도 약간 좀 이동수도 좀 많고 여러분들 변화가 되게 많으신 일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도 뭐 출장이 많다거나 전생의 영향을 받아서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도 뭐 여행을 단순하게는 뭐 여행을 좋아한다거나 이런 느낌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어떤 그 모험을 하고 또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다. 좀 용기가 있었다. 라고 보입니다. 예전에는 그랬다고 하잖아요. 주변 2km, 3km 근방을 벗어나지 않아서 살다가 죽었다라고 해요. 거기에서 주로 농사를 졌겠죠. 그런 어떤 노마드족이나 이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보통 농사를 졌을 테니까.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거리가 되게 멀어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뭐 여기서 태어났는데 배 타고서 저기 뭐 아메리카 대륙까지 갔다 온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마젤란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콜럼버스라든지 이런 거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탐험가보다는 약간 그런 물건을 만들고 그거를 전파하고 그런 에너지가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배나 육지 그래서 그런 항로를 통해서 많이 나아갔다라고도 보여져요. 그래서 예전에 그 바이킹에 대해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바이킹들도 뭐 우리가 싸우고 뭐 도끼 들고 있다 뭐 이런 이미지로 많이 이렇게 읽혀지지만 그 바이킹들의 경로랑 당시에 대구 생선 대구 그 대구가 어떻게 상인들이 유통을 했는지 경로를 보면은 그게 정확히 일치한대요. 그래서 바이킹이랑 그 대구 어떻게 보면 대구 상인들이 있겠죠. 그걸 판매하는 어부들이었을 거고 결국은 그런 거랑 같이 맞물려서 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거기에 전쟁과 전투만 있었던 게 아니라 상인들이나 돈이나 경제적인 거 꼭 거기에 따라가죠. 결국은 먹고 살려고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에너지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모험심이나 또 어떤 새로운 곳을 개척한다거나 뭐 물건을 뭐 국내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팔겠다. 약간 이런 것들.
그런 탐험심이 지금도 아마 현생에서도 대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일을 하신다면은 국내에서도 여러분들 뭐 잘 하시겠지만 해외로 진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애초에 해외를 타겟으로 뭔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유학을 가는 것도 되게 좋다. 국내에서만 공부하지 말고 해외로도 한번 가봐라. 뭐 이런 어떤 거 워킹홀리데이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지원해 보시고 하는 게 현생에서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뭔가 여러분들이 되게 이제 삶에서 전쟁 같았던 그런 에너지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제 주로 분위기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생의 말미에는 뭔가 말년의 그런 조용한 그런 분위기들이 느껴져요. 평화로운 시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젊었을 때는 막 많이 돌아다니고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노년에 돼서는 전생에서 노년에 돼서는 뭐 집안을 관리한다거나 또는 집안의 가족들을 많이 챙겨준다거나 손주 손녀를 돌본다거나 아니면 책을 본다거나 내면의 평정심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전생의 후반기에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엄청 막 열정적이고 막 돌아다니고 못 말린다 쟤는 뭐 언제 또 떠났대 이런 사람이 노년으로 들면서 점차 안정을 찾고 여러분들이 또 돌을 닦듯이 계속 이제 집안에서 아니면 어딘가에 들어가서 계속 공부하고 수련하고 책을 보고 좀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전반기나 중반기 또는 후반기가 그런 식으로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모험과 또 돈, 또 부자가 되고 내 운명을 개척하고 그러면서도 하반기에는 좀 평화롭게 노년을 맞이하고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뭐 어떤 힘든 어떤 이럴 일에 의해서 내가 원하지 않은 막 죽음과 내가 원하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을 맞이하고 인생의 말미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평화롭게 내가 마무리 질 거 다 마무리 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책 볼 거 다 책 보고 뭐 요즘으로 치면 넷플릭스 볼 거 다 보고 그러면서 편안하게 또 나의 어떤 노년과 그 노쇠함이죠, 노쇠함. 그죠? 요즘같이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거니까 노쇠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자연사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전생의 어떤 마지막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에너지, 색채적인 에너지는 어떨까, 어땠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키옥 여러분들이 이제 음갈색이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여기에 이제 초록색이 같이 있어요. 초록색과 갈색을 반반 섞으면 이런 음갈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편안했던 어떤 초록색과 편안했던 갈색 이런 에너지들이 이제 보여져요.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 되게 편안하고 그런 에너지가 여러분들에게 전생에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초록색, 갈색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식물이라든지 또 나무나 꽃이나 이런 자연물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전생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연을 우리가 되게 좋아하잖아요. 뭐 공원도 좋아하고 사람들, 그죠? 근데 지금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전생에 어떤 자연의 한 가운데 초원이라든지 뭐 여러분들의 마당이라든지 아니면 나무에 여러분들이 뭐 그루터기에 있다든지 앉아 있다든지 아니면 엄청 큰 나무 밑에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낮잠을 취하는 그런 에너지들도 느껴지고요. 또 예전에는 여러분들 뭐 우리가 꼭 그 의학적으로도 봤을 때 식물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치유하기도 했고 또 지금도 그런 어떤 분야가 있잖아요. 그죠? 아로마도 그렇고. 근데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식물 같은 것들을 잘 활용했던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내가 아프거나 사람들이 아프면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능력도 이렇게 되게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다재다능했던 것 같고 손기술도 있고 여러 가지 지식에 해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 유럽의 어딘가에 살았던 애인데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아랍 쪽이 되게 과학기술이 발달해 있었잖아요. 연금술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뭐 비싸게 사온 어떤 책을 막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막 식물 같은 것들을 막 조합해가지고 뭘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아플 때 그런 거를 뭐 먹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거를 누군가에게 먹여준다거나 그런 치유의 능력도 여러분들에게 있었지 않았을까. 전생에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은 자연을 좋아하고 나무나 숲을 좋아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아로마나 또 식물과 관련된 거, 뭐 테라리움이라든지 이런 걸 뭔가를 기르거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느낌이 있고
또 주황색 카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주변에서 생명력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많은 에너지와 생명을 주는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치유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막 열심히 막 일을 하고 막 열심히 막 여러분들이 막 뚜딩기고 막 대장장이 같이 막 뚜딩기고 막 이런 느낌도 있어서 뭔가 활력이 넘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정력적이고 되게 많이 돌아다니고 뭔가 막 열심히 뚜딩기면서 만들어내고 이런 사람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여러분들의 전생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굉장히 지적인 색깔들이 역시나 나와요. 이 남색이랑 그레이 색깔은 여러분들은 두뇌가 되게 발달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흰색과 검정을 구분하는 지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남색은 깨달음의 색깔, 제3의 눈 차크라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본다거나 또 다른 사람들은 무지하게 무지몽매하게 있었던 이런 일반적인 사람인데 왠지 지금은 이런 책을 봐야 될 것 같아. 왠지 지금은 어딘가에 어떤 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여러분들의 해안이나 통찰 같은 것들도 있어서 여러분들 아까 사람들이랑도 같이 많이 지내는 게 좋았다. 그랬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무리를 이끌거나 사람들을 이끌고 뭔가 새로운 곳으로 가서 적응하는 그런 노마드 같은 그런 에너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뭐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동을 했다 이렇게도 말씀드렸는데 진짜 노마드족이나 이런 그런 에너지들도 있어요. 유목민 같은 에너지들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뭐 그런 이동도 이동이지만 물리적인 이동도 이동이지만 여러분들의 머리, 여러분들의 마음과 브레인 이런 곳에서의 이런 적응 같은 것들이 보여져요. 이렇게 변해야 돼? 이런 거 있죠. 변화하지 못하고 예전에 뭐 흥선대원군이라든지 그죠? 이런 경우처럼 다 변했고 바다 밖에 나가면 엄청난 열강들이 있는데 문을 걸어 잠그고 이러면 될 거다. 이렇게 적응을 못해서 나라를 망가뜨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만의 어떤 해안들이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변화하고 적응해 나아가는 그런 느낌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생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현생의 에너지를 현생에 뭔가 주는 조언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한번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여러분들은 직감이나 또는 공감 능력 같은 것들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왠지 느껴지는 부분들, 어떤 트렌드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인생의 방향성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내가 느끼는 바에서 물론 실천은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서 하면은 굉장히 잘 될 가능성이 있다. 나의 직감과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을 따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뭐 눈치를 채고 감정적인 소통을 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강점, 뭐 이 단점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평가하는 HR이라든지 또는 사람을 평가하는 팀장님, 뭐 대표님 이런 역할로서도 여러분들 되게 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본질을 꿰뚫는 눈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 자리에 적합하다. 안 하다. 이 사람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하다. 이거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HR 같은 에너지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일을 하시는 것도 되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뭐 요새 뭐 HR만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겠죠. 뭐 결국은 그 평가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평가를 하는 뭐 파트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뭐 대표님이나 임원이나 뭐 이런 역할 그리고 사람을 잘 등용하고 적절한 자리에 앉힌다거나 이런 에너지들이 여러분들이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은 현생을 살면서 살아가면 갈수록 높은 위치로 갈 수 있다. 내가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위치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끈기나 어떤 인내심, 참을성 이런 것들이 전생에서 현생까지 이어진 것 같아요. 나인원즈 카드 버티는 에너지 그러면서도 스트렝스 카드 인내심과 참을성과 사랑의 에너지 같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뭔가 일을 하더라도 끝까지 완수하는 그런 능력이 현생에도 있어서 지금 하고 싶은 일이나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계획을 잘 세워서 이렇게 기사소드 같은 어떤 주도 면밀함도 있거든요. 계획을 딱딱딱딱딱 세워서 하나하나 빠르게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잘 하실 거고 또 이게 이제 두 장의 카드를 저는 사랑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퀸 펜타클도 사랑이고 스트렝스 카드도 사랑입니다. 여긴 주로 이제 여성 인물 카드로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뭔가를 사랑하고 사랑받고 또 여러분들이 가족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과
그런 수많은 어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꼭 연인과의 사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랑을 잘할 가능성이 현생에 굉장히 많다. 그만큼 과거 전생에 여러분들 많은 사랑을 해왔고 또 실패도 해왔고 또 그 실패 끝에 새로운 사랑을 또 해왔고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현생에는 훨씬 더 성숙하고 안정된 사랑, 그리고 그게 이제 가족적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지인들과도 이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풍요롭고 안정된 감정 상태에서의 사랑을 꾸준히 할 수 있다. 현생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번 분들의 카드 리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